육구연의 삶과 사상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구연의 철학사적 의의는 그로 인해서 심학이 발생됐다는 심학의 발생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육구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구연의 초상화입니다. 자, 역시 육구연입니다. 육구연, 성이 이제 육신데, 이 문육자죠. 육자할 때 육자죠. 한자 원어는 이제 육인데, 두법칙을 적용해서 이제 육구연이죠. 두법칙을 적용하는 한자 원어로는 육구연이고, 두법칙을 적용하면 육구연입니다. 육구연은 1139년에 태어나서 119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육구연은 남송대 무주 금계 사람으로서 자는 자정이고 고는 자칭 상산홍으로서 세칭 상산선생이다. 상산선생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당시 주희와 이름을 나란히 하였는데 학술적 견해 크게 달랐으며 정주학의 성정리 명제에 대해 성이 곧 리다 하는 성정리 명제에 대해 그의 철학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심정리 명제, 심이 곧 리다라는 명제를 내세우면서 중국 철학사에서 심학의 개조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심학이라는 말은 이제 육비연, 우리가 철학학적으로 이제 육비연이 심학의 개조다라는 것이 이제 심학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 쓴 사람은 육비연의 사상을 이제 개성한 명나라 때의 왕양명입니다. 왕양명이 이제 그 육구연의 문집에 이제 서문에다 이제 심학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썼기 때문에 육구연을 평가해서 심학을 열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역사에서 철학의 역사에서 중국 철학사에서 심학의 개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등장에는 주의에 의해 중국 후기 중세 철학의 승리학이 종합 집대성되던 시점에 중국 철학사에 있어서 근대 철학이 열린 철학사적 의의가 있다. 자, 이제 승리학이 이제 중국의 후기 중세 철학인데 이제는 심학으로서 이제 중국의 이제 근대 정신, 근대 철학이 이제 열렸다는 것입니다. 육구연은 우주는 곧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은 곧 우주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근대 사상적인 어떤 의미로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된다고 볼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 말하자면 어떤 이제 중세 사상은 어떤 외부에서 서양으로 봐서는 어떤 신중심이죠. 신중심이고 그 인간의 어떤 그 행동 원칙도 이제 신이 계시로서 이제 제공하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성리학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천리가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원리적인 의미의 어떤 그 신학적 그런 이제 계시의 어떤 그런 그 원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전에 이제 중세 전기인 동중서의 사상은 서양의 신처럼 천이 종교적 어떤 실체로 되어진 것이고, 성리학에 와서는 그 천이 어떤 원리라는 어떤 리와 이제 결부가 되어서 일종의 원리가 신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의 어떤 신학적 특징을 가지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도 천리에 근거를 두는 천리라는 어떤 외부적인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제 부여된다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근대 정신은 서양에서 뭡니까? 데카르트의 정신이죠. 거기 또 이러고 나는 생각한다, 호로나는 존재한다. 그 데카르트는 신의 존재 증명도 생각하는 거기 또 생각하는 자신, 생각하는 주체,
로부터 출발해서 그 신을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육구연은 중국 철학사에 있어서는 데카르트적인 이제 의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먼저 있고 그 안에 우주의 한 부분으로서 그 인간의 이제 그 주체가 아니라 인간 주체가 곧 우주이다 하는 인간 주체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구에는 우주는 곧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은 곧 우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마음이 가장 어떤 중심이 되고 가장 우선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조차도 내 마음에서 출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카르트가 신의 증명조차도 생각하는 주체에서 시작하듯이 육구에는 우주도 내 마음, 인간의 어떤 생각하는 주체, 인간의 생각하는 주체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육구연도 이 마음을 갖다가 생각하는 어떤 마음으로 이제 봤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주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이제 마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마음에서 우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경은 모두 나의 주석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하면서 우주는 곧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은 곧 우주이다. 육경은 모두 나의 주석이다. 육경은 나의 주석이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는 육경이 이전에 했던 성현의 말씀으로서 있고 그것을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어떤 그런 견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육구연은 육경보다도 우선 내 자신이다. 내가 어떤 육경을 읽고 주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경이 오히려 나를 주석한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마음이 주체가 되고 그 육경이라는 경전조차도 육경이 오히려 내 마음을 주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는 주체가 우선되고 육경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인 내 마음이 우선되고 내 마음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주석을 한 것이 육경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주보다도 내 마음, 육경보다도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육경은 모두 나의 주석이다. 나라고 이야기할 때는 육경 자신을 이야기한 데보다도 인간의 어떤 인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을 두고 모든 인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육구는 자신을 인간의 대표로서 이제는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주는 곧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은 곧 우주이다. 육경은 모두 나의 주석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하면서 우주의 본래 면목을 알려면 우리 자신이 본심을 알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의 주체 중심의 심학을 세웠다. 심 또는 이제 본심이란 말을 했는데 본심이 이제는 우리의 어떤 주체이기 때문에 본심이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이고 우선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주의와 서신을 통해서 논쟁하였으며 아오에서 직접 만나서 학술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 점은 주의를 이야기할 때 주의를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한 바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는 이번 강의에서 이제 뒷부분에 이제는 보다 이제는 주의에서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 하고 넘어간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철학사성은 명대의 왕수인 왕양명, 왕수인에 의해 개성 발전되어 정주학파와 대립되는 유광학파를 이뤘다. 정주학파, 정의는 자는 이정, 정화와 정의죠. 정화와 정의와 어떤 주작의 학파. 그런데 정화 정의 중에서 특히 정주학파로 이야기할 때는 그 동생이 이제 정의를 더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의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정주학파와 대립되는 유광학파, 그러니까 육구연과 왕수인 의 어떤 유학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상상과 왕양명의 학파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육구연은 직접적인 저술은 남기지 않았고 그 여록이 상산선생 전집으로 모아졌으며 근래에는 그것이 정리된 육구연집이 출간되었다. 육구연은 소홍 9년 6월 을해일 1139년 3월 26일 육군 1세 진시에 후세 동거의 큰 집안에 태어났다. 후세 동거란 말은 이전에 참 저는 봉건 시대에 아주 이제 그 집안이 참 안에 구성원들이 잘 화합하여서 이렇게 이제 9세 동안 대를 이어서 9세 동안 이제는 같이 한 집안에 살 정도다. 보통 보면은 한 집안에 여러 가족 구성원이 여러 명이면 안에서 알력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여러 가지 안에서 다툼이 있죠. 그런데 여러 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그 집안이 아주 그 구성원들이 화합한다는 그런 이야기고, 우리 흔히 과화마가싸움 이야기할 때 화합한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래 화합하는 정도가 뭐 1세 동거, 2세 동거, 3세 동거 이런 정도 아니라 9세 동거 정도로 그 화합하면서 계속 어떤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손이 가지를 진짜 치으면 그 구성은 이제 크기도 아주 이제는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세 동거의 큰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 집안의 규모도 크고, 그런데 그 규모가 큰 이유가 그 집안이 이제 구성원들이 화합한다는 어떤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전에 이제는 당나라 때 어떤 유명한 그런 그 집안이 있습니다. 장공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안이 그 집안도 9세 동거했다 하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나라 고종, 당나라 태종, 다음에 당나라 고종인데, 당나라 태종은 우리나라 고구려를 침략했죠. 침략하고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그 아들 고종대자는 결국 어떤 고구려가 당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라하고 연합한다, 나당연합고 했죠. 침략을 받고 망한 어떤 그런 그 시점에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상호통일이 되었지만은 이제 중국 측에서는 태종 때, 당나라 태종 때 고구려를 침략해가 성공하지 못했는데, 고종 때 이제 침략해가지고 이제는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고종의 부인이 또 역사에서, 중국 역사에서 유일한 여자 황제인 직천무죠. 직천무후. 흔히 세상 사람들이 직천무 이래 읽는데, 나는 내 주장으로는 직천무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당나라 고종 때 장공이라는 사람이 9세 동안 한 집안에서 이제는 이렇게 화합하면서 이렇게 살았다 해서, 그 당시 임금인 당나라 고종이 장공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봤다 이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비결이 뭐냐 하니까 장공이라는 사람이 한 이제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고, 그것이 하나 있던 이제 세상에 전해지는 고사가 되었습니다. 100건 온백자, 그러니까 100개, 그 다음에 차벌인자, 100번 참는다. 100번 참다. 100번 참다. 또 90번 아니고 100번 참다. 그 이야기더라. 계속 여러 번 아주 많이 참는 그 의미죠. 그러니까 한 구성원들이 화합하려고 하면 모두가 자기 욕심을 버리고 누르고, 그러니까 참아야 된다 이거니까.
서로가 다 참기 때문에 구세 동거의 어떤 그런 집안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 비결이 참는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당나라 다음에 이제는 송나라 때 육구연의 이제는 그 집안이 그랬는데, 그런데 육구연 집안도 송나라 때가 아직 그래 된 것이 아니라 역시 육군은 마찬가지로 그 앞 왕조인 당나라 때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송나라 때까지, 당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당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송나라 때까지 구시에 동거한 그런 상황입니다. 구시에 동거의 큰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냐? 그 구시가 거의 8대조인 육기승이라는 사람은, 거의 8대조인 육기승은 당 소종 때에 재상을 지낸 적이 있었는데 5대 말에, 당나라 마오 난 다음에 또 혼란기가 있는데 5대, 당말 5대라는 그 시대입니다. 짧은 다섯 왕조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마오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5대 시대입니다. 그것을 5대의 시대라고 합니다. 5대. 그 5대를 갖다가 다시 그 통일한 사람이 송나라를 세운 조광문이죠. 5대 말에 전란을 피해 금계로 이주하여 여기 있잖아 중국 강서성은 이제 금계로 이주하여 밭을 사서 생계를 꾸렸는데 그 지역 채찍하는 부자로서 지방의 호문 대속이 되었다. 아주 어떤 돈도 많고 권세도 있는 그런 이제 큰 집안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계 육시 가문은 몇 대의 변천을 거쳐 육구인이 태어났을 때는 가시와 기우로, 옛날에는 저는 큰 부자였는데 육구인이 태어났을 때는 가시가 기우로 기우 10묘 가량의 묘는 이제는 토지를 세는, 논밭을 세는 단위입니다. 기우 10묘 가량의 아마 좀 약간 적은 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은 넓이가 이제 요 10이라는 어떤 저는 적은 정도의 이렇게 이제 숫자이기 때문에 밭의 크기가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호 10묘 가량의 채전, 그러니까 채소밭, 채전, 야채의 밭, 채전과 한 곳의 약포, 이제 약방이죠. 약포, 한 곳의 숙강, 에서는 어떤 학생을 가르치는 장소, 그러니까 학교인 셈이죠. 작은 학교, 아주 큰 학교는 서당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한 곳의 숙감만 남게 되었다. 작은 학교, 채소밭, 야채밭, 약방, 그리고 서당 정도의 학교 정도만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육시 가문은 여전히 종족 대가의 풍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육시 가문은 여전히 종족 대가의 풍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육시 집안에는 각의 윤원이 있었는데 육구연의 8대조, 앞에서 이야기한 육구연의 8대조 육기성의 논전은 매우 많았으며 고주인 육유정은 많은 책을 두루 읽어 매우 박학하였다. 육구연의 아버지인 육화대에 이르러선 비록 가업이 쇠락하여 의학, 경영과 학생 가르치는 업으로 가게를 유지했지만 여전히 양호한 가풍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숭을 받았고 관원상제의 예의를 잘 지키고 있었다. 육시 가문의 가풍은 정숙하여 그 지역의 이름을 떨쳐 심지어 황제 효종의 칭찬을 받기로 했다. 육시 가문의 지방 경영은 엄격한 종법 윤리, 중국에서 어떤 육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전통적인 어떤 가족 법을 어떤 종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떤 장자 중심으로 쭉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져 오는 그런 어떤 가문의 어떤 그 전통에 따른 그 법도가 종법입니다. 종법 윤리에 의거하면서도 동시에 가정 성원들은 각자의 적극성, 능동성을 발휘하여 그 능력을 다해 그 직무를 수행했다. 육구연은 이러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어려서부터 그에 익숙해져 성인이 된 후에 직접 집안 관리를 하였고, 이러한 생활의 경험이 그의 사회과에 대한 참여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육구연은 상당히 어떤 애국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사회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또 나중에 자신이 벼슬을 할 때도 자신이 어떤 그 정치를 잘해가지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어떤 그런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육군 아버지 육하는 모두 6아들을 두었는데, 곧 구사, 구서, 구고, 구소, 구령과 구엘이다. 아들이 이제 6명인데, 6살 중에서 이제 끝이 이제 구연, 즉 육구연입니다. 구연이다. 그들 모두 학식이 비범하고 탁월하였으며, 특히 그 중에서 끝에 있던 세 아들, 구소, 구령과 구소, 구령과 구연의 세 형제는, 특히 그 중에서 구소, 구령과 구연의 세 형제는 모두 남송의 저명한 학자로 알려져 사람들이 금계삼육, 그 금계지역, 금계삼육으로 일컬었다. 는 것입니다. 육구연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여 질문을 하면 철저히 묻기를 좋아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내었다. 3, 4세쯤에 그의 아버지에게 천지가 끝나는 곳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웃으면서 답하지 않자 그는 밤낮으로 골똘히 생각하며 명상에 잠겼다고 한다. 그 대답을 안 했던 모양이죠. 그 이유가 답을 미리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마도 스스로 답을 찾도록 생각하는 힘을 이제 길러주고, 그래서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는 그런 의도인지도 이제 모릅니다. 그의 아버지는 웃으면서 답하지 않자 그는 밤낮으로 골똘히 생각하며 명상에 잠겼다고 한다. 장성한 후에 보스를 읽다가 우주라는 두 글자의 해설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그 가운데의 오묘함을 이야기해 되었다고 합니다. 우는 공간을 이야기하고 주는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어떤 육구인이 이 공간을 이야기하는 어떤 우와 시간을 이야기하는 이 우주 앞에도 이제 우주가 내 마음이 되는데, 이 우주를 이야기하면서 곧 이제 우주는 내 마음이다. 그리고 내 마음은 곧 우주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근도 7년 1171년 가을 33세 육구연은 주역을 주제로 하여 과거에 참가하였다. 그 시험에 합격한 후 이듬해 봄에 임시수도 이만, 즉 지금의 항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만이라 그랬는데, 지금 항주라고 그러는 그 곳을 이만이라 그랬는데, 이제 왜 이만이라 그랬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원래는 이제는 그 송나라 수도가 북쪽에 있는 개봉에 있었죠. 개봉에 있었는데, 이제는 금나라의 침략으로 남쪽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밀려나기 전을 이제 북송이라 하고, 이제 이제는 육군의 시대는 이제 남송이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수도 이름을 이만이라 하였느냐? 언젠가는 북쪽의 자신들의 땅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말하자면 그 수복, 이제 고토 수복의 그 의지를 저는 늘 어떤 간직하기 위해서 그 남쪽의 이제 수도는 임시다 하는 그 의미로서 임시로 편안하다. 임시로 편안하다. 그 임시 수도 이만은 즉 임시 수도라는 그런 어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주의할 때도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그때 그 주전파가 있어가지고 다투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토 이제 수복을 해야 된다. 하는 쪽과 금나라와 대충 합친해가지고 우리 남쪽에 그냥 이렇게 살자. 이런 그런 이제 그 정파의 그 싸움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결국은 고토 수복을 하니 많이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가 결국은 이 위에 이제 송나라를 침략했던 송나라도 그렇고 또 송나라 또 북쪽 땅을 차지한 금나라도 그렇고 결국은 몽골이 칭기스칸이 몽골이 갑자기 확 강성해져 가지고 결국은 다 휩쓸어 버리죠. 그러니까 송나라는 북쪽을 송나라도 북쪽 수복 못할 뿐만 아니라 송나라 금나라도 망하고 송나라도 망하고 그 주위에 다 망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되게 몽고가 이제 중국 전체를 다 차지하고 심지어 서쪽 유럽까지 이제 진출을 했죠. 그런데 이때는 이제는 언젠가 수복한다. 나중에 몽골이 그렇게 갑자기 힘이 강대해진다는 그 사실은 이때는 모르는 상황 이었겠죠. 임시수도 이만. 자, 즉 지금의 항주. 내가 옛날에 지금 항주에 있는 항주가 진짜 절강성인데 절강성의 어떤 중심지가 항주입니다. 거기서 절강성이 때 대표적인 대학이 이제 절강대학인데 내가 절강대학에서 1년 동안 방문 교수로 있었는데 근데 그때 항주가 옛날에 이만이라고 했는데 그렇지만은 지금의 항주 인근에 작은 어떤 지역의 이름으로서 이만이란 어떤 그 지명이 현재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만이란 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임시수도 이만에 가서 예부의 성시에 참가했다. 수도에서 이제 치르는 시험에 참가했습니다. 성시를 볼 때의 시험관은 당시에 유명한 여조겸이었는데, 여조겸 주비할 때 나왔죠. 앞에 잠시 이야기했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게 될 아호의 어떤 논쟁을 추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조겸이 주자와 이자는 육상상 그러니까 주자와 육자 주희와 육구연이 어떤 견해가 아주 달라가지고 그런 어떤 다른 어떤 견해를 갖다가 절충화합 시키려고 그런 의도로 여조겸은 이제 지금 절강성 사람인데 이 여조겸이 앞에 주의할 때 이야기했지만은 주의를 잠시 주의를 잠시 만나게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만나 있으면서 유명한 책인 근사록을 편찬했다 그랬죠. 북송의 주돈이 장제 정호 정의의 의록을 발췌해가지고
만든 근사록을 편찬했다고 했죠. 그리고 편찬하고 그 다음에 여조겸이 말하자면 어떤 그거 주여 육구연을 저는 육구연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아호에서 모이도록 주선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토론을 하도록 한 것이 그 아호지쟁, 아호의 어떤 논쟁입니다. 아호지회, 아호의 모임에서 아호지쟁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 여조겸이 그 당시에 육구연이 성시를 볼 때 시험관이 있습니다. 시험관. 성시를 볼 때 시험관은 당시에 유명한 여조겸이었는데 육구연의 답안은 여조겸의 칭찬을 받았다. 그때 여조겸이 모친상을 당하여 떠나게 되어 다른 시험관들에게 신신당부하며 가장 훌륭한 답안은 반드시 강서의 육자정의 것일 것이니, 그 자정은 우리 앞에 나왔지만은 육구연의 자입니다. 20세 관례를 치르고 난 후에 붙는 그 부친의 호칭인 자이죠. 그러니까 육구연의 자가 자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 육구연을 육자정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강서의 육자정의 것일 것이니 이러한 인재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자, 이때 이제 이 육구연은 아주 이제 벌써 이렇게 이제 벼슬 해가지고 시험관까지도 이제는 맡을 정도가 이렇게 됐는데, 육구연은 여조겸 그러니까 여조겸은 여조겸은 이때 이제 밑벼슬을 한 상태죠. 그런데 육구연은 이제는 상당히 늦게 이렇게 이제는 이제 과거 시험 보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3세. 그러니까 요즘도 33세 정도 좀 뭐랄까 이게 몰라. 요즘은 또 기준은 좀 다른데, 요즘은 각자 또 시험이 요즘은 사람에 따라서 일찍 또 늦게도 이렇게 시험 보고 하는 그런 경우인데, 옛날에는 이 시대에는 33세는 좀 많이 늦은 편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앞에 우리 북송시대 때 여러 이렇게 철학자들로 보면 또 늦게 또 과거 시험 보고 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맞아. 어떤 사람들은 육구연이 이제 늦게 과거 시험 봤다 하는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데 꼭 늦다기보다 그 당시에도 사람에 따라서 시기가 참 여러가지로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여조겸은 물론 이제 육구연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또 일찍 벼슬을 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도 8년 1172년 34세의 육구연은 진사에 합격하였는데, 이때 절강지역의 학생들이 줄지어 그를 예방하였다. 그의 제자인 양가는 바로 이때 그의 문화에 들어왔다. 7월에 육구연은 고향 금계에 돌아갔는데 원근에서, 그러니까 먼 곳과 가까운 곳에서 원근에서 그의 이름을 높게 보고 학문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졌어. 그는 고향집 동편방의 괴당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괴당을 강당으로 만들어 정식으로 학생을 받아 강학하기 시작했다. 몇 차례 잠깐 동안 외출하여 강학하거나 친구를 방문하는 경우 외에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괴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융흥부 정안, 지금의 강서 정안현, 융흥부 정안주부에 임명되었고, 그 후 근영부 숭안, 지금의 복근 숭안현, 원래 주의할 때 숭안 이야기 나오는데, 숭안은 지금 무의산
자, 근처라고 이제 주의할 때 나왔었죠. 그 후 근영부 숭안현 주부로 옮겨졌지만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순위 9년 1182년 가을에 시종관이 재차 추천하여 44세 육구에는 국자정에 임명되어 이제 44세 때인데, 이에 그는 또 한 차례 임안으로 가서, 수도인 임안으로 가서 새로운 강학과 정치의 삶을 시작했다. 부임 초기에는 인간관계 교류가 빈번하여 여가 시간이 거의 없어서 학문을 주로 하는 육구에는 이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고, 그는 부질없는 인사왕래에 대해 부적응을 느꼈다. 이 때문에 그는 아주 빨리 실제 업무에 투신하여 8월 17일에 폐하에 가서 강의하였는데, 처음에 춘추 6장을 강의하였다. 그것은 화하와 이적의 구분에 대한 것으로서 금나라가 침략한 당시 정치 상황과 관련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화하는 저는 그 중국 그 중심 민족인 한족을 일컫는 그 말입니다. 화하. 그리고 오늘 그 중화 중국이 중화라고 이야기할 때 그 화자입니다. 그것은 화하와 이적의 구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제 문화가 높은 민족인데 그 오랑캐인 금나라가 침략했다. 이적, 그러니까 화하, 이적, 자신들은 이제 맞으면 아주 그 이제 문화가 높은데, 그러니까 이제 금나라가 이제 침략했는데, 그럼 자신들이 물론 그 군사력이 좀 약하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은 문화가 높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즉 화와 이적을 문화적으로 구분하는 것이었다. 일종의 그 뭐랄까 요즘 말하는 정신승리 그런 거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좀 그 이호와 심포도 같은 어떤 그 자기 합리화 같은 것. 그러나 자신들이 좀 국력이 약하고 군사력이 약한 것에 대해서 좀 문화적으로 높다 하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죠. 그 육구인이 이제 그런 각도로 강의를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듬해에도 세 차례 이런 종류의 강의를 하였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춘추는 이제 옛날에 우리가 춘추 정시대 할 때 그 춘추가 이제는 바로 그 역사책의 연관자 된 것이었죠. 우리 앞에도 동중서 강의하고 할 때 이미 이제 이야기했죠. 노나라의 그 역사책인데 공자가 이 역사 평가를 하고 해서 공자의 춘추로도 이야기한다 했죠. 그 내용의 그 사건들에 빗대어서, 그 내용에 있는 사건들에 빗대어서 그 당시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순위 10년 1183년 육구의 45세 겨울, 태학 강의를 한 지 1년 3개월이 된 때에 육구에는 법률 조례를 만드는 집구, 일명 칙령소의 산정관으로 옮겨졌다. 이곳의 직무로 육구에는 황제와 조정에 있어서의 국가 각 방면의 사무정책 및 각지 관원이 지방을 다스리는 행위와 조치에 대해서 이해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순위 11년 1184년 육구의 46세, 육구에는 효종에게 직접 주대할 수 있는, 그리고 대면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아랜다, 주는 아랜다는 거죠. 대면에 직접 아래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직접 주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임금과 신하가 서로 대하는 도리, 정치의 근본 원칙, 지인과 용인의 원칙,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또 쓰고 하는 그런 문제. 특히 저는 임금 입장에서는 그 인재를 이렇게 발탁하는데 그 옳은 인간이냐 그런 인간이냐 그런 걸 잘 판단해가지고 또 동용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사람을 알고 그 다음에 사람을 쓰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특히 지도자에 있어서는 지인과 용인, 사람을 알고 사람을 쓰고 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인과 용인의 원칙, 그리고 자신의 시정, 자신이 정치를 하는 자신의 시정과 일수의 방법, 임금됨의 도리에 대하여 직나했다. 효정은 비록 그에 대해 답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칭찬하였다. 당시 주위도 그 내용을 살펴보고 크게 칭찬하였다. 이 일을 있고 난 후 육구연은 승복랑으로 옮겨지고 품계는 종팔품이 되었다. 순이시 3년 1180년 육구연 48세, 육구연은 임현, 그러니까 현명한 자를 현명한 일을 뜬자 현명한 임명하는 것, 그럼 사능,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을 부리는 것, 그 다음에 상공, 공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것, 그 다음에 벌죄, 죄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에 대하여 제출하여 효종의 칭찬을 받았다. 이해에 육부에는 선이랑으로 전보되어 장작감을 제수받았다. 그러나 급사중도 벼슬입니다. 그러나 급사중인 왕신이 육부인이 장차 재상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이를 두려워하여 상소하여 육부인이 직위받음에 대해 반박하였다. 11월 29일에 육부인은 태주, 지금의 절강임에 태주 숭도관을 주관하는 명을 받게 되어 그의 뜻은 마침내 실현되지 못한 채로 이만을 떠나 조정에서의 세계를 끔뱉게 되었다. 참, 우리 앞에 다른 철학자들도 그렇지만 특히 주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말전에 막 탄압도 많이 받고 하는 어떤 그런 일을 쓰는데, 참 육군도 주위에 참 소인배들 때문에 참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요즘이나 이 정치 상황에서는 참 올바른 사람도 있지만 참 나쁜 사람도 참 많죠. 그런데 이 직위는 단지 도관을 관리하는 한 직이었으므로 도관은 도교의 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직위는 단지 도관을 관리하는 한 직이었으므로 그는 곧 강서의 상산정사, 나중에 이제 상산서원을 냅니다. 지금의 강성 규계현의 위치 이후 상산서원으로 된 상산정사로 돌아가 강학하면서 사방의 학자를 모았다. 자, 상산서원입니다. 상산서원. 상산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희 2년 1191년 육구인 52세, 육구인은 지형문, 그러니까 형문이 이제 지명이고, 형문이 지명이고, 군은 그 당시에 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주의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때, 여기서 이제는 군은 행정 단위로서의 군입니다. 주와 현, 주 밑에고 현 위에고, 주라는 행정 단위하고 현이라는 행정 단위의 중간쯤 되는 행정 단위가 이제 그 당시 군이었습니다. 군. 그러니까 형문군이라는 지역 행정 단위, 형문이라는 곳을 갖다가 만다. 벼슬 이름에 지는 저는 맞는다는 의미라고 했죠. 형문군을 맞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벼슬 이름이 이제 그냥 형문군을 맞는 이제 그런 이제 직책이 벼슬이죠. 지형문군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당시 형문은 남송의 빈방으로서 장강, 오늘 요인들이 양자왕이라고 부르는 양정에 부르는 남쪽에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강 장강과 한수,
한수. 예, 그 한수는 지금 어떤 우한, 중국발은 우한, 한국발은 무한, 무한이라는 이제 지명은 이제 현대화가 생겼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 강 이름이 한수입니다. 한수. 그래, 거기에 우리나라에도 한수가 있고, 한수 북쪽을 한양이라 그러는데, 거기도 한양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한양이 있습니다. 한양이 있고, 한양이 있는 것은 한수가 있기 때문에, 한수가 있고, 한수 북쪽이 이제 한양인데, 그 한양이 있고, 한코라는 거. 그리고, 무창인데, 무창, 무창, 항구, 그리고 한양, 이 세 개 지역이 합쳐져서, 이제, 20세기 전반기에, 세 개, 방금 말한 그 세 지역, 무창, 항구, 한양. 무창은 소문이 신의 혁명을 일으킨 곳입니다. 제가 무창 봉기 그런 이야기인데, 그 세 군데가 합쳐져서 20세기 전반기에 오늘날의 그 도시인 무한, 중국발 우한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한 지역의 중심부에 이 장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장강. 이 장강이 도도히 흐르고 있고, 그리고 장강의 지류로서 이제 한수가 같이 있습니다. 장강과 한수 사이에 있으면서 적의 공격을 받기 쉬워서 중대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방비가 매우 허술하여 성곽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조정에 성을 쌓기를 청하였다. 그런데 1년 정도의 성실한 직무 수행으로 정령이 제대로 되고 민속이 변하였다. 성상인 주필대가 그 지역의 정치는 육부인이 몸소 실천한 결과라며 칭찬했다. 자, 이제 소희 4년, 소희 4년 12월 11일, 1193년 1월 15일, 그러니까 소희 4년, 1193년, 자, 이 해는 이제 육부인이 세상을 떠나는 해입니다. 소희 4년 12월 11일, 1193년 1월 15일, 육부인은 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선친께서 우리 형제 두 사람을 교육하며 마음으로 천하를 품도록 하셨는데 나의 포부가 실되지 못한 채로 곧 세상을 떠나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또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고, 또 동료들에게도 말하기를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때마침 백성들이 계속하여 눈이 내리기를 기도하는 상황이었는데 이튿날 과연 눈발이 휘날렸다. 12월 14일, 1월 18일, 12월 14일에 육부연은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는 단정히 앉아서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니 향년 54세였다. 참 일찍 세상을 떠났죠. 우리가 앞에 정호도 54세에 이제 세상을 떠났죠. 동생이 이제 정의는 좀 오래 살아가지고, 정호도 많이 오래 살아가지고 75세까지 살았고, 이제 그랬는데, 정호도 54세까지 살았는데, 육구연도 54세까지 이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좀 약간 이 보면, 이제는 뭔가 앞날을 내다보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지,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죠. 병들어서 죽는다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도 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육부에는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단정히 앉아서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니 향년을 사셨다. 자신이 죽음을 스스로 예측하고,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는 단정히 앉아서 세상을 떠났다. 이야기죠. 그것도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
이런 사람을 좀 약간 그 기인, 이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하는 것이죠. 내 큰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내 어머니의 그 큰아버지 되시는 분도 참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내 큰 외할아버지도 이제 막 옛날에 우리 어른들 옛날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일제강점기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다 그러는데, 근데 참 그때 해방 때 참 숨겨놨던 그 태극기를 꺼내서 우시는 모습이 참 눈에 스나다면서 내 어머니께서 평소에 자주 말씀하셨는데, 또 네 어머니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이제 큰아버지께서도 참 육구연과 비슷한 어떤 그런 이제 면모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미리 관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키에 맞춰서 관을 만들었어. 거기에 어떤 색칠, 오칠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평소에 거기에서 생활하시기도 하고, 이제 거기에 누워 있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식사를 가져와가지고 드시기도 하고, 뭐 그렇답니다. 그리고는 내가 언제 갈 것이다. 내가 언제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리 예언을 하시고, 딱 그 예언대로 관에 누우셔가지고 세상을 떠나셨다. 육구연처럼 그런 식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참 내 어머니께서 옛날에 참 자주 하셨는데, 우리 큰 외할아버지도 좀 육구연처럼 좀 그런 어떤 기인 같은 어떤 그런 면모가 좀 있었던 분이셨던 모양입니다. 그런 분이셨던 모양입니다. 관원과 백성들이 그의 죽음에 통곡하고 온 거리에 조문하는 사람들로 북적여 장례에 참석한 사람들이 수천 명에 달하였다. 금계 청진에 장사 지냈다. 그 다음에 송영종 가정 10년 1217년 문안의 쇼가 내려졌다. 그래서 이제 문안공이라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육군의 묘입니다.